왜?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제가 연체라고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근심 걱정이 커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금융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섭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이 금융업 종사자가 아닌 분들은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걱정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체입니다. 연체는 안 좋은 것,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알고는 계시지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일단 연체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정한 기한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는 일 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세금, 핸드폰 요금, 공과금, 카드 대금이나 대출의 연체 등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연체가 카드값이랑 국세 체납일 텐데요.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 카드값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99만 원만 납부했다고 하면 이것도 연체입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못하시면 연체가 되는 거예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에 불성실 납세자로 등록이 되면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재산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월 0.7%의 가산금도 붙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금이라 그런가?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연체를 하면 신용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신용점수의 하락일 텐데요. 나의 신용으로 카드 발급도 대출도 할 수 있는 건데 연체를 하면 신용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원활한 신용거래를 하기는 힘들어지겠죠. 신용점수의 하락도 하락인데 연체 기록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록에 남아요.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기록이 되면서 내가 신용거래를 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거예요. 이게 연체 중이야! 연체 중!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얼마 동안 연체를 해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1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영업일 5일 이상 연체 중일 때부터 신용평가사랑 금융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두 건부터는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고요. 변제 후에도 3년간 기록에 남습니다. 연체 기록은 연체 시작일이 아니고요. 변제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 남아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꼬리표도 길어진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연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겠죠? 1금융이든 2, 3금융이든 연체 이력이 있으면 대출받기는 점점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최근 1개월 내에 연체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거절되는 금융사도 있어요.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납부할 금액이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연체를 막아야 됩니다. 이미 연체가 된 후에는 대출마저도 불가해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연체하기 전에 대출 받는 게 더 낫다는. 그럼요. 일단 맞고 보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연체를 하면 연체한 금융사나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요. 연체 중인 걸 알고는 있는지, 언제쯤이면 상환이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이기도 하고 자금이 언제 생길지도 잘 모르겠고 복잡한 마음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한 전화지만 전화는 꼭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피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 담당자가 연체 중인 고객과 통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두거든요. 지속적으로 전화를 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시면 나중에 되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는 되도록이면 피하지 마시고 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이라고 하면 다 상환하고 나서도 또 그 금융사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연체 엄청 오래 했는데 막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이러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연체 이력이 남았더라도 연체 건수나 일수에 따라 기록되는 기간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기록이에요. 사실 뭐 누가 연체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니까 항상 통장 잔고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연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촥 정리된 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지? 더워서 그런 거야? 아, 나 주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네. 대출 받아서 신용 점수 떨어지는 거랑 연체했을 때 신용 점수 떨어지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연체했을 때 떨어지는 게 훨씬 나빠요. 기록에도 남다 보니까 결제일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받아가지고 일단은 요거 납부하고 나중에 그 대출 상환하시는 게 낫죠. 하루 정도만 깜빡해도 카드사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나도 결제일을 바꿔놓고 깜빡한 거지. 너무 깜짝 놀랐어.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항상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